안녕하십니까. 지안공무원 영어 윤광덕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2024년 대비 기술직 영어 단기 완성 학습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술직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형학원의 행정직 커리큘럼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시간의 부족 혹은 효율성 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잘못된 학습을 답습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술직 영어는요, 분명히 그 기술직만의 전략을 따로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학습 전략 잘 들어주시고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간단하게 우리 커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국가직 영어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휘, 수거에서 4문제 나왔고요. 생활영어 3문제, 문법 3문제, 독해 10문제 나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이 50% 그리고 독해 50%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은 문법이 한 문제 더 나오고 독해가 한 문제 덜 나오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50,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나왔던 어휘들이고요. intimate, incessant, hold of, abide by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어요. 이 정도 어휘 수준이면 고1 정도의 어휘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옛날만큼 진짜 어려운 어휘들은 공무원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어휘들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는 기초 어휘 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나눠드리는 그 기초 어휘 자료들 살짝 보도록 할게요. intimate, 기초 어휘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incessant도 있었고요. 그리고 hold back, hold off 다 있었고요. 그리고 abide by도 필수 어휘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제가 드리는 자료만 여러분들이 외워도 이 어휘는 다 대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문법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문법은 수일치 분사 전치사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러분이 다른 학원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어떤 학원이든 이 문법은 18개 챕터를 배우게 될 거예요. 다 들어본 적 있었죠.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봤었을 법한 이 다양한 18개 챕터들. 문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8개 정도의 챕터를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들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챕터를 특히 여러분은 행정직도 아니고 기술직인데 굳이 이걸 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이 18개 챕터를 정말 다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6개 챕터들만 했을 때 60%가 넘어요. 그러면 나머지 챕터들이 이제 39%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법이라든가 전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아까 그 많았던 18개 챕터를 열심히 똑같은 힘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또 행정직도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이 문법을 정말 이렇게 정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성격에 맞는 특히 여러분 기술직, 그 기술직에 맞도록 여러분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공무원 영어는요, 크게 아까 문법, 어휘, 생활영어, 독해 이게 4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중은 결국에는 독해가 가장 높습니다. 그죠? 독해 50%예요. 제가 아까 어휘 문법은 전략적 학습으로 제가 다 대비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독해는 어떨까요? 독해는 난이도가 너무나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좀 추상적인 개념 혹은 좀 철학 혹은 과학 혹은 인문 사회학 이런 주제를 너무나 많이 다뤘다면 요즘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쉬운 굳이 논리력이나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해석만 제대로 해도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형별 독해 전략을 다 설정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메인 아이디어 푸는 방법 혹은 일관성의 문제 푸는 방법, 추론의 문제를 푸는 방법 모든
공무원 영어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할 이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는 어휘와 문법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법은 18개 챕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독해에서 필요한 그런 문법, 구문 분석할 때 필요한 그런 문법들을 제가 전략적으로 줄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휘도 어려운 어휘가 아니라 기초 어휘들 위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초반에는 어휘 문법 그리고 직독직해 위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게 기초반. 7월에서 9월까지 주로 다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다면, 즉 해석이 어느 정도 잘 된다면 이제 유형별 독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메인 아이디어 찾는 방법, 혹은 뭐 빈칸 추론하는 방법, 순서 배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게 이제 9월에서 10월. 혹은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 11월부터는 기출문제를 계속 풀게 되는데 그 기출문제를 풀 때도 계속해서 유형별 전략을 이용해서 풀어나갈 겁니다. 즉 11월부터는 실전반으로 나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절대 복잡한 커리가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큰 학원, 대형 학원의 이런 커리큘럼 보면 너무나 커리가 복잡해요. 뭐가 없으면 또 이걸 들어야 되고 저걸 들어야 되고 요걸 들어야 되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시간 많습니까? 여러분들 전공 많이 하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11월, 12월, 1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영어를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커리는 필요 없어요. 최대한 이 안에서 10월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는요, 기출문제 계속 풀어가면서 감을 익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시험장에서 적어도 65점 이상, 최소 65점 이상은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만약에 난 70점이 목표다, 80점이 목표다, 혹은 90점이 목표다라고 하신다면 더 많은 시간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요, 또 이제 더 많이 여러분들이 더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뭔가 또 다른 수업을 들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부터는 이미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어느 정도 6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온다면 더 많은 어휘 외우시고 더 많은 문법 문제 풀어보시고 독해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혹시 욕심이 생기고 시간도 있다면 그때 가서 저한테 상담해 보시고 어떤 부분에 제가 더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일단 어느 정도 점수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저는 65점을 약속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10월까지입니다. 10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기출문제 풀면서 계속 감 익혀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왜 여러분들은 지안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직에 맞는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대형 학원에서 나오는 그 복잡한 커리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학습이 됩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은 최대한의 효과를 내셔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요. 다음, 자, 두 번째입니다. 생기초부터 기출풀이까지 올인원입니다. 아마 기술직 준비생들은요, 정말 영어를 오랫동안 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생기초에서 알파벳부터 시작할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입에서 야, 어려워서 못 듣겠다라는 말은 안 나오게 수업할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 거고요. 천천히 계속해서 쌓아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부터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반에 잘 들어주셔야 돼요. 괜히 딴 데 갔다 오면 이미 저희도 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갈 데가 없는 마치 낙동과 오리알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중 높은 동형 모의고사와 이 어휘입니다. 제가 이제 연 후반이라든가 내년 초반에 그리고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 이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어휘 이런 걸 정리해 드릴 텐데 이런 것들에서 결국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시험장에서 많은 점수를 얻어가시면 좋겠죠.
자, 제가 이렇게 세 가지는 장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마음가짐만 잘 챙겨 갖고 오십시오.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를 할까 말까라고 계속 고민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요, 결국엔 여러분도 저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지금 이거 그냥 해야 되나 마나 이런 생각으로 오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겠다. 영어가 나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 나 일단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래 라는 그런 마음가짐 하나만이라도 잘 챙겨서 오시면요, 저희는 분명히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로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어 덕분에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